나는 대한민국 예비역병장이다. 안녕하십니까? 1980년대 50 시절 군대 이야기를 나누는 예비역병장입니다. 오늘도 저의 옛날 군대 이야기와 함께 추억여행 떠나시죠. 나의 일병 시절 211번째 이야기. 탈영병. 군대 생활은 그리 만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전혀 감당하지 못할 일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네 인생이 다 그렇듯 힘들 때가 있으면 또 그 힘든 것을 잊게 할 때도 있고 울을 때가 있으면 웃을 때도 있게 마련인 것이지요. 그러나 늘 자유분방하게 생활했던 피 끓는 청춘이 군대라는 틀 안에 갇혀 생활하다 보면 답답하고 정신적으로 힘든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거기에 고참들의 구타와 욕설, 그리고 신경 써야 할 일이 많은 쫄병들의 내무생활 역시 군 생활을 힘들게 하는 요인이었습니다. 그런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스스로 탈출하려고 하는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탈영입니다. 탈영은 군인에게는 치명적인 범죄입니다. 탈영자는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군 기강을 확립하는 차원에서 가장 엄한 벌로 다스립니다. 평상시는 군법에 회부되어 반드시 영창에 가야 했고 전시라면 즉결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징집제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나라에서 그 의무를 회피하고 군무를 이탈한 행위는 용서받지 못할 죄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탈영 사건은 심심치 않게 일어났고 때로는 총기를 소지하고 탈영하여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탈영의 이유를 보면 대체로 두 가지 정도가 주요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탈영의 가장 큰 이유는 의외로 여자 문제가 차지했습니다. 군에 오기 전에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변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군대에서는 고무신 거꾸로 신는다고 하는데, 이렇듯 여자친구가 고무신 거꾸로 신게 되면 군에 매여있는 군인 남자친구는 심한 가슴앓이를 시작하게 됩니다. 심한 경우 삶의 의욕을 잃게 되고 자포자기에 이르게 되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또는 탈영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여자가 단순히 변심한 경우보다는 다른 남자를 사귄다든지 할 때 홧김에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군대 생활도 힘든데 그나마 마음의 위안을 주던 여자친구가 떠난 것이 그에게는 삶을 지탱해주던 기둥이 빠져나가는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특히 애인의 변심으로 탈영할 때는 거의 자포자기 상태가 되고 대부분 총기를 들고 탈영하기 때문에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두 번째 탈영의 이유는 고참들의 폭력 등 힘든 군 생활을 견디지 못해 탈영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직접 경험하셨을 것이고 또 제 군복무담에서도 여러 번 밝혔듯이 그 당시 군 생활을 힘들게 하는 것은 군 복무 자체가 아니라 고참들에 의한 괴롭힘 때문이었습니다. 비슷한 연령의 젊은이들이 겨우 한두 달 입대일 차이로 서열을 정한 뒤 선임은 폭언과 폭행을 가하고 후임은 무조건 굴종하며 그 모든 부당한 것들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던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많은 사람이 후임으로 들어왔을 때 연하의 선임에게 모욕적인 말이나 행위를 당하게 되면 감정이 상하게 되고 사고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탈영하는 방법도 원인에 따라 조금 달랐습니다. 여자 문제로 탈영하는 경우는 부대에서 근무하다가 기회를 봐서 나가지만 군 생활이 힘들어 탈영할 때는 거의 휴가를 나가서 미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나의 고향 1년 후배는 휴가 때 복귀하지 않아 탈영병이 되었다가 잡혀서 육군영무소에서 감옥 생활을 하고 다시 군 복무를 하던 도중 다시 탈영하여 1년여를 숨어 살다가 또 잡혀 영창 가고 나와서 남은 기간 군 복무를 다 마치기까지 무려 6년여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 사이 그의 인생은 풍비박산나고 결국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불행을 겪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자대에 배치되고 나서 고참들에게 들은 말이 있습니다. 다른 곳은 몰라도 강원도 양구만큼은 절대 탈영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양구는 소양호와 파로라는 두 개의 물길이 길을 막고 북으로는 휴전선, 그 나머지 지형은 모두가 800에서 1000고지가 되는
험산줄령으로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구 선착장과 몇 개의 도로만 막으면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지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부대에서는 탈영 소식을 흔히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물론 휴가 때 미기에서 탈영할 수는 있었지만 내가 있을 때 우리 중대에서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다만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국군이날 행사를 위해 성남 항공대에서 생활할 때 소나무개라는 일병이 면회객들 사이로 유유히 빠져나가 탈영한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성남에서의 일이었고 양구에서는 탈영 소문조차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양구에서 탈영병 소식이 들려온 것은 우리가 한창 혹한기 동계훈련을 뛰고 있던 1982년 1월 27일경이었습니다. 그날 들려온 소문으로는 그보다 이틀 전인 1월 25일경에 이대대 6중대 일병 2명이 의무대에 간다고 나가서는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연대 의무대가 바로 우리 3대대 옆에 있었으니까 동계훈련으로 대대가 텅 비어있는 틈에 9초소나 10초소를 넘어 봉화산 쪽으로 빠지면 쉽게 부대를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부대만 벗어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양구 지역을 벗어날 방법이 없다는 것은 빤한 일이었습니다. 아무튼 동계훈련장에서 들은 소문으로는 연대가 발칵 뒤집히고 이대대 병력들은 탈영병 수색에 동원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겨울이고 눈 쌓인 산악지대인지라 수색이 쉽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일주일 가까운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동계훈련에서 돌아온 것이 1월 30일 토요일이었고 그 다음 날인 1월 31일 교회에 나가서 탈영병들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젯밤 잡혔는데 그러나 잡혔다기보다 스스로 제 발로 걸어와 자수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처음 탈영했을 때는 빵 같은 간단한 먹거리를 준비하는 등 나름 준비를 하고 나갔는데 막상 나가서 보니 어디 갈 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가장 추운 혹한의 계절이었습니다. 당시 낮에도 영하의 기온을 유지하고 밤에는 영하 20도 이하로 떨어지는 판에 어디서도 잠을 편히 잘 수 있는 곳이 없었답니다. 밤에도 얼어 죽지 않으려고 계속 걸어 다녔고 낮에는 수색에 걸리지 않으려고 봉화산 속을 계속 이동했다고 하니 일주일 가까이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 준비했던 먹거리도 다 떨어지자 추위와 졸음과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산을 내려오다가 잡힌 것입니다. 그들은 봉화산을 벗어나 보지도 못하고 탈영병의 굴레만 쓴 채 아까운 청춘의 오점을 남기고 만 것이지요. 여기까지가 내가 알고 있는 사건의 전부입니다. 그들이 왜 탈영을 해야만 했는지 그 이유는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보면서 양구 땅이 정말 움츠고 뛸래야 뛸 수 없는 천영의 유배지나 다름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자조 섞인 농담을 주고받곤 했습니다.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그래도 원통은 괜찮아. 양구가 있잖아. 오늘 추억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백